자, 여기서도 백골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극우 유튜버 백골단, 뭐 육총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리박스쿨에 대한 정체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계속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지금 이제 경찰에 지금 소환당하고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언론에서는 또 새로운 걸 밝혀내는 과정인데요. 네. 인사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리박스쿨에. 리박스쿨 인사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리박스쿨이 2020년도에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네. 육총이라는 그 모임이 2020년도 지난 총선 때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에서 손가락 혁명단이라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박스쿨이랑 사무실을 네, 같이 같은 쓴 사무실 거예요. 안에서. 네네. 그죠? 뭐 네. 같은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사무실을 같이 쓴 거예요. 네, 건물이 아니고 같은 사무실에서 공유를 하면서 썼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육총이 뭐냐면 육사총 구국동지회. 네네. 그러니까 구국이 들어가면 일단 조금 네. 뭔가 느낌의 뉘앙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육사 나온 사람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네. 네, 말씀 나누는 순간 우리의 정광재 대변인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희는 쉴 틈을 주지 않아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날이 반갑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네네, 환영합니다. 덥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바로 모신다. 네. 잠깐의 쉴 틈도 주지 않는다. 네, 정광재 대변인과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여기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여기는 특히 카카 이경입니다. 어디 가셨어요? 오늘 총총총 취재참 마실 나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박스쿨 얘기를 좀 이어가고 네. 있었습니다. 네, 리박스쿨 얘기 좀 계속해서 하면, 네. 어쨌든, 리박스쿨 안에 같은 사무동이 아니라 사무실을,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육군을 나온 분들의 모임 중에서 육사 총구국동지회, 네네, 여기 맞습니다. 있는 분들이 같이 사용을 했고, 네. 또 함께 손가락 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럼 손가락 혁명당이 실제로 했던 일은 뭐예요? 네, 이게 이제 이분들로 하면 이제 네. 먼저 이제 리박스쿨이 어떤 단체인지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좋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올 거예요. 이분들은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의 근대화와 자유정신,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과 새마을 정신, 네. 산업화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체의 내면 들어가다 보면은 이분들이 전형적인 이제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친일, 그러니까 이 보수까지는 괜찮았는데 네네. 친일적인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분들이 다수를 점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박스쿨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 하면은 이분들은 우리가 밖에서 외쳐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부터 우리가 이제 나가서 키워야 된다. 정치인들을 키워서 이 사람들을 보좌관, 시의원, 국회의원으로 배출하는 것이 네. 리박스쿨의 장기적인 역할이다 하면서 모금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이제 보수 정치인이죠. 네. 그때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나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어떤 정당의 언론에 난 기사들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본따서 만들었던 조직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리박스쿨에서 했던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근데 이 리박스쿨이 이제 교육 산업, 특히나 네네. 뭐 그렇죠. EBS와 이제 연관이 네네. 있다라는 게 한 꼭지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그 전자에서 얘기한 내용을 조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대선 때에도 네.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네, 예,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근데 그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 저러한 것들이 실제 국민들에게는 이게 긍정적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될지는 조금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못된 부분만 배워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이 보수 쪽에서 줄곧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진보 진영의 교육 문제를 꼽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전교조의 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이 좌파의 세뇌를 당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진보 진영의 못된 것만 배운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그 세뇌 교육과 선동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지점을 선점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네네. 근데 이게 또 유튜버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던 교육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네. 그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는 뭐 고성국 TV 이런 데서 그렇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다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생각은 네. 드는 것 같아요. 주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펜앤더 마이크, 그다음에 이승만 기념관 짓기, 예, 뭐 예. 하여튼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단체들 많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아류, 그러니까 본류가 아닌 뭐 아류적인 단체들도 거기에 많이 돼 있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 잘못 가게 되면 역사 왜곡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을 많이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넓은 교실이라는 게 뭐냐면 방과 후 수업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잘못된 사관을 주입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학부모 단체들이 말이 많고요. 이 정상적인 어떤 우리 이제 보수적인 정치를 가지면 괜찮은데, 뉴라이트 사관인 친일 사관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변인, 제 기억에는 그 대선 기간 중에 투표일을 얼마 남지 않고 이게 터졌던 기억이 나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리박스쿨이라는 데가 일종의 그 NGO 같은 거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하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럼요. 보수가 사실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대회의실 네. 228호에 가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상화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는 우리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뜻에서 자랑스럽게 이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배출한 대통령은 어쨌든 집권 이후에 구속이 되거나 탄핵이 됐거나 여러 이유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두 사람의 정신을 잇겠다는 데는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극우와 보수는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한 끗 차이로도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뭐 친일과 관련한 이야기, 이게 뉴라이트 사관 쪽으로 갈수록 네.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이건 건전한 보수가 아닌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박스쿨이 지금 행해 왔던 교육이나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건전한 보수 재건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또 뭐 상업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 네네. 본인들이 지지하는 특정 정치인을 뭐 대권 후보든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사를 통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그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향하는 교육,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었던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들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삼선 독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네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당연히 우리한테 할 수 있다라는 정신 하나만 심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신을 교육하는 건 얼마든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게 극우로 비춰질 수 있고 친일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고 또 편법 불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 그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댓글 주시는 분들도요,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PX님은 극우와 보수는 다르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주셨고요. 또 수사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특히나 이게 리박스쿨이 대선 가까이, 그 네. 투표 가까이에서 또 김문수 후보와의 네. 관계에서도 내용이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 역시도 대선에선 조금 악영향으로 많이 미쳐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악영향으로 작용했을 것 네. 같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와의 관계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사무실에 방문했다. 네. 첫 번째.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의 홍보 영상에 등장을 했다.
또 하나는 2020년 총선 당시에 리박스쿨에서 자유필성 선거 학교를 만들어서 네.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음. 거기 홍보 영상에 김문수 TV가 협조를 해서 방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손효숙 그러니까 올해죠. 손효숙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하는 어떤 국회 모임을 열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했던 그 장소에 손효숙 대표가 참석해서 네. 같이 또 환영을 해줍니다. 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것과 김문수 후보는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연관성을 부정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냥 좋습니다. 문제는 네.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저는 저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평가절하되어 왔었던 이 산업화 민주화를 담당했던 이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고 재조명하자라는 그건 굉장히 좋은 네,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갖고서는 무슨 극우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뉴 라이트 사관이라는 게 그 대표적인 게 그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인데요. 이 사람들의 얘기하는 게 이게 친일 사관이 아니에요.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과 화해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은 일방적인 가해자고 한국은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데서 그런 역사관에서 좀 벗어나 봐야 된다. 앞으로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오해를 사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 뉴라이트를 갖고 친일 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정말 사관의 문제이고 그 시각의 문제입니다. 역사를 보는 해석의 문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것을 리박스쿨에서 해도 좋고 국청에서 해도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렇죠. 돈을 주고 정치적으로 이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이거는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일이죠. 네, 네. 하여튼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딱 제 선을 그었는데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진실은 좀 밝혀질 것 같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김문수 후보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들 또 이러한 일들 때문에 뭔가 은큼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죠. 네, 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은 뉴스엔진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